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뜨거운 감자 게리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은 시험 일정 발표라고 해가지고 2021년 1월에 확정 공고 발표를 할 것이며 2021년 3월에 필기 시험을 본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직 내가 할지 말지 지금도 고민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기회는 찬스라고, 계리직 관련해서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자, 에듀피디 이 영상을 보고서는 계리직에 대한 꿈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해 보실 분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제8회 2021년 계리직 합격 전략 특강 들어갑니다. 자, 계리직 채용의 흐름. 계리직이 에듀피디가 2008년부터 8월 31일 날 시험을 봤죠. 이때가 첫 시험이었고, 그때 당시는 계리직이 기능 C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듀피디가 처음부터 강의한 곳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험과 다르게 계리직은 요번 시험이 끝입니다. 앞으로는 채용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혹은 그걸 이제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걱정된단 말이에요,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2회 시험 끝나고 자체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계리직 시험 일정 분석팀이라는 거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 3회 때부터 계속 적중을 하죠. 특히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우리 2019년 7회죠. 2019년 7회 시험이 2018년에 이어서 연년 채용으로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리직이 2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그 회사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에듀피디처럼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했다가, 저희가 이제 2018년도 6회 시험 끝나고 7회 시험은 1년 뒤인 2019년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는 4분기 정도의 시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막 미쳤다, 에듀피디가 제정신인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고, 또 그게 적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2021년 8회 시험 관련해서도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거 발표를 했을 때 아마 이제 시험 확정 공고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뜨고, 시험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으나 아무래도 시험은 좀 땡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시험일을 1월에서 3월로 잡고 공부를 미리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험 일정을 미리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시험 볼 것 같다 라고 안내해 드리는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시험 일정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일정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시험 난이도라든지 에듀피디면 가지고 있는 23년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녹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바꿔놨었어요. 한 번 완성된 강의를 시험 관련해서 강사를 교체한다든지, 혹은 커리큘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강을 찍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편 및 금융상식도 전국에서 에듀피디가 최초로 강의를 했었고, 기초 영어와 기초 한자 관련해서도 2문제 나오는 거 맞출 수 있는 특강을 저희가 최초로 준비를 했었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컴퓨터 일반 기초 강의라든지 이런 도입하는 여러 가지 항목 자체들을 에듀피디가 최초로 커리큘럼을 생성하게 되는 원동력 자체가 이런 분석팀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자체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알고 공부했던 사람만 합격을 하고 나중에 조금 늦게 알았던 사람들은 그럼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계리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 평균적으로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합격자도 30대가 더 많고 4, 50대 합격자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나는 1년, 2년 이렇게 길게 잡지 않고 5, 6개월 혹은 3, 4개월이라도 바짝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분들, 또 그거에 맞춰진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걱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이제는 시작을 했을 때 목표 점수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좀 들어가 보자면은 계리직 허와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 계리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고 또 걱정해하는 게 뭐냐면 경쟁자 많겠지요.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을 뽑을 수 있다고 하던데 경쟁자가 몇천 명이라면서요. 이런 걸 많이 걱정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경쟁률은 의미가 없고 목표 점수를 채워라 혹은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번 예시하는 표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A 지역에서 계리직을 40명을 뽑고 B 지역에서 20명을 뽑았을 때 예시 좀 설명하기 편하게 A 지역은 제가 경기도라고 지칭을 하고 B 지역은 강원도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 공고가 내년 1월에 딱 뜨게 되면은 처음 공고 보자 수험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강원도는 경기도보다 2배 어렵겠죠. 왜 우리 지역은 20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경기도보다 2배 어렵겠네. 대단하겠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지역마다 원서 접수하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서 접수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그거보다는 적으나 500명도 솔직히 작은 숫자가 아니죠. 500명 중에 20명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을 봐도 걱정하고 채용 인원을 봐도 걱정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원서 접수 비용 자체가 5,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 중에 30%는 시험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내고 시험장에 안 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안 했거나 원서 접수는 일단 부랴부랴 하긴 했는데 내가 뭐 공부냐 해가지고 시험장에 안 가는 분들은 경쟁자로 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30%에 해당하는 600명이 시험장에 안 갔고 500명에 한 3, 40%에 해당하는 200명 정도가 시험장에 원래 안 갑니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계리직은 과락이 있죠. 20문제 사지선다 출제를 하는데 한 문항당 그래서 5점 배점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서 40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과락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부든 40점을 못 맞았다. 하다못해 40을 넘었더라도 45점, 50점을 맞았다라고 해서 공부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은 과락자들은 경쟁자로 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저득점이라고 하는 거는 60점 미만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2019년도가 그랬죠. 근데 그거는 조금 예외를 치고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을 때 공부를 대충 했거나 혹은 제대로 안 했거나 혹은 조금 이상하게 했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저득점 하긴 했는데 효율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을 뽑을까요? 우리 지역 경쟁자는 얼마나 될까요?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역에서 몇 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년 합격선이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 78점에서 86점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2019년에만 55점, 65점이 나왔어요. 이때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연년 채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갑자기 시험 공고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좀 많이 못했나 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목표 점수 잡을 때 합격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합격선은 40명 채용을 했을 때 40등 하신 분의 점수고 20명 채용을 했을 때 20등 하는 분의 점수인데 그 점수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1년 시험은 한 80점에서 85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점을 맞아야 돼요? 85점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85점을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고 또 공부를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세 과목의 목표 점수가 다릅니다. 물론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됩니까? 막상 시작했을 때. 시험 보기 직전에. 원래 그렇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지쳐가지고 막 슬럼프가 온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세 과목 다 100점 만점 맞을 거야. 이게 무슨 7급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이 한국사도 100점, 컴퓨터 일반도 100점, 우편 및 금융상식도 100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공부해 보면 한 달 정도만 공부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힘들어하냐면 한국사는 외울 게 많다. 한국사 이론서가 10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에듀피디에서 패키지를 수강하고 교재를 구매한 분들이 교재 보자마자 깜짝 놀래요. 야, 선생님 교재가 이만한데 이거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근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꺼운 교재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교수님이 따박따박 분간해 주시기는 할 건데, 자, 이거를 90점을 맞아야 돼요. 선생님 외울 게 많고 아무리 교수님이 구분해 준다 하더라도 이 90점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돼요.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반은 어렵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계리식 준비할 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전산 전공자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전산 전공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300명 정도 충원을 했을 때 전산 전공 합격자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와. 생각보다 별로 없네. 왜 없냐면 우리가 전산 전공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어를 안 보는 전산직 시험이 계리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매해 시험이 있는 군무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경체 시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산 전공자들이 굳이 계리직에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은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전산 공무원이 더 낮아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좀 있다 그랬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7세에서 39세 사이가 제일 많고요. 도전자 중에. 물론 이제 40세, 41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1살에서 34살 정도가 많아요. 제가 아까 지금 30대 합격자가 제일 많다 그랬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컴퓨터를 못하지는 않아. 엑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워드 타이핑도 칠 줄 알고 윈도우 킬 줄 알아.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건 약간 컴퓨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거든. 실사용과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CPU가 뭔지, 램이 뭔지, OS 방식이 뭔지,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어려운데 목표 점수는 75점만 잡습니다. 선생님 75점으로 어떻게 합격합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편 및 금융 상식은 점수 밭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쓰고 점수 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목이 조금 2021년도부터 특이해질 거예요. 정확히는 2019년부터 특이해지긴 했는데, 자, 2021년도에 특이점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 우편 및 금상식이 뭐 때문에 어렵느냐? 어렵진 않아. 근데 뭐 때문에 고득점이 안 나오냐면 개정이 돼요. 개정이 언제 됩니까? 2021년 1월에 확정 공고가 나오고 나서 확정 공고 나온 날 혹은 일주일 정도 뒤에 학습 자료가 바뀌어요. 우본에서 공개하는. 개정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이거는 보험이 어떻구나, 금융이 어쩌구나, 이율이 몇 프로구나, 이거를 공부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20문제? 세 과목 60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60분 딱 줘버리니까 한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되는데 헷갈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게 5만 원이던가 5만 5천 원으로 개정이 됐었나? 4만 5천 원이었나?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 관련해서 많은 학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2021년도 8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최신 강의를 우편 및 금융상식 찍어놨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언제 의미 있냐면 공고 뜨고 나서 찍는 강의가 의미가 있어요.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공부하는 방식이 이 두 과목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어찌됐건 목표 점수를 이건 솔직히 100점 만점을 목표하고 싶은데
이 두 문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영어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은 95점으로 잡았고 가능합니다. 평균 85점 이상을 만들면 합격이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요렇게 맞았을 때 86.6점이 나옵니다. 이게 효율성인 거야. 점수를 컴퓨터 일반을 100점 만점 맞으려면은 1년 이내에 거의 어려워요. 특히 이제 계리직 준비하는 분들 성향상. 자, 그러면은 우편 및 금융상식이나 한국사는 9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들어가 볼 건데. 자, 일단은 한국사, 광범위한 한국사를 빠르게 해결하라. 어떤 식으로 한국사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정답은 최영욱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영욱 교수님 뭐 유명하죠. 관련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설명을 들으면 문제가 풀리게끔 설명을 하시거든. 오죽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퍼니 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기초 과정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 기초 과정만 가지고도 65점이 아니라 강의에서는 70점이 가능하게끔 강의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의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한국사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은 생기초를 먼저 보라고 해요. 생기초 한국사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생기초 특강이 총 10강 정도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주말에 한 2시간 정도만 해도 7일이면 끝나. 자, 근데 생기초 가지고 점수가 뭐 50점이 나오니 60점이 나오니가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공부를 또 안 하실 거잖아. 그래서 재미있게 옛날 얘기하듯이 쭉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생기초입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하려고 마음 다 잡았고 기초 시험 문제에 그지 출제 안 되는 부분 설명해 주는 생기초는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퍼니 특강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단기 속성이다라는 문구를 붙였는데 처음에는 기초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이 퍼니 특강만 보더라도 얼마나 재밌으면 특강 이름이 퍼니야. 70점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 근데 저희가 불안해서 65점이다라고 사이트에는 표시를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계리직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 그랬죠. 그분들이 공부를 중간에 하다가 아유 포기해야겠다. 시험장 가지 말아야겠다. 에이 저득점 많네. 이렇게 낙담하고 공부를 놔버리게 되거든요. 하루에 뭐 솔직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한 3시간, 주말에는 한 대여섯 시간 공부를 하시다가 아유 점수가 한 달 내내 공부했는데 내 점수가 아직도 30점, 20점대야. 이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자, 근데 이 최영우 교수님의 퍼니 특강을 보다 보면 총 20강이에요. 20강. 하루에 한 강씩 보면 20일 만에 끝나고 헷갈리는 부분 한 번만 더 본다 하더라도 30일이면 끝납니다. 한국사를 퍼니 특강으로 30일만 공부해도 몇 점이 나와요? 최소 65점. 운 좋을 때 70점 이상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사 목표 점수가 90점인데 이제 4-5문제만 더 맞으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공부를 하루에 1시간 하던 분도 2시간 하게 되고 2시간 하던 분도 3시간, 4시간 늘려갈 수 있거든. 어떤 분들이 직장 때려치고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을 어떻게 그만둬? 직장 다니다가 내 점수가 한국사 점수가 75, 80, 85 나 목표 점수 90점인데 이제 시험 보려면 이제 확정 공고 나오기 직전이긴 하는데 지금 이미 80점 정도 나와. 75점 나와. 그때 용기를 내고 직장도 그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한 몇 달 동안 5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기본 과정이라든지 문풀 과정이라든지 기출 해설이라든지 요거를 또 공부하는 순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사 충분히 90점, 95점 가능하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요것만 봐도 65점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3번 컴퓨터 일반 기초
본 과정 어려워하는 수험생, 기초도 어려워하고 본 과정도 어려워해요. 솔직히 기초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기초는 쉬운데 본 과정을 어려워하지. 에듀피디 말고도 다른 여러 학원에서 여러 사이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초 과정을 요즘은 다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초는 너무 쉽고 심화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초까지는 어떻게든 보겠어. 근데 심화 보고서는 또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생기초 과정 아주 쉬운 과정에 심화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중간 과정 기초 과정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기초 과정이 총 2개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단계를 디딤돌처럼 밟아가셔라라는 시스템으로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일반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들으시면 돼요. 특히 심화 과정에서 뭐 솔직히 에듀피디가 지금 23년 차로 지금 교육을 도와드리는 교육 업계 그 회사인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C언어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C언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선생님 정보보호론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표 점수는 75점이야. 물론 드릴라 그러면 우리 컴퓨터 일반 말고 정보보호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해당하는 강좌도 에듀피디에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강의가 이론 강의가 한 40강 되는 거 있어. 자, 근데 그걸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40강을 봐가지고 한두 문제 맞추려고 한다? 그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특히나 기간이 좀 짧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리직 관련해서 컴퓨터 일반을 목표 점수를 75점 이상을 잡으시고 빵점부터 70점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 점수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80점, 90점 맞은 사람이 선생님 한국사도 80, 우편 및 금융상식도 80점 맞았어요. 80 맞으면 어떻게 돼? 평균 80이지. 그럼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터 일반도 목표 점수를 좀 하향 조정해서 나머지 2과목에 암기 과목에 해당하는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을 고득점 맞는다. 이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우편 및 금융상식. 자, 개정이 된다고 했죠. 개정이 언제 됩니까? 내년 몇 월? 내년 1월 확정 공고 나왔을 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지금 뭐 12월이라든지 2020년 12월이라든지 이런데 백날 강의 새로 찍어봤자 소용없어. 개정은 딱 그때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우본에서 공개를 하면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에듀피디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고 교수님이 강의 커리큘럼을 짜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년에는 우리 5회차, 6회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공부하지 마시고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 2과목만 공부하시다가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고 뜨고 나서 새로운 강의 찍으면 그때부터 공부하십시오 라고 커리큘럼을 안내를 했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21년 시험에 우편 및 금융상식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낼 거예요. 자, 원래 2019년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랬죠. 그래봤자 뭐 어려운 문제가 한국사에서 사료 문제 좀 더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계리직이라는 계리원이죠. 우리 그 우정 서기보라고 부르는 직급인데 계리원들이 실무를 할 때 한국사나 컴퓨터 일반을 쓰질 않아요. 그건 이제 시험 때문에 보는 거고 실무에 도움되는 건 바로 이 과목이거든. 그런데 2019년도 때 난이도 조정을 대폭 실패했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들었을 거야. 그래서 보통 한 해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졌다 그래서 좋아할 건 아니야. 왜냐면 예년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은 예년 평균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일 건데 우편 및 금융상식은 아니야. 마치 2019년도 시험 문제처럼 좀 어렵거나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또 개발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기초 과정을 도입을 할 건데 그냥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기초가 아니라 어떤 기초냐면
개정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면서 기초 강의를 들어갑니다. 일반 우편이 어떤 내용인지, 특별 우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을 교수님이 개정이 안 되는 위주로 뽑아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자, 우편 및 금상식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우편 및 금상식은 공고 나오고 공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어딜부터 한다? 개정이 안 되는 부분, 개정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존 시험이랑 조금 커리큘럼이 달라진 점이기도 해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벼락치기로 우편 및 금융상식 하려고 그러면은 한 80점에서 85점밖에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그 정도 점수로도 합격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 개정이 안 되는 부분 꼭 공부를 미리 하셔라. 그리고 심화 개정학습은 언제 해라? 내년 1월 확정 공고 이후에 해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막상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다 셈 치고, 여러분들이 막상 공부를 시작했다 셈 치고, 관련해서 이제 계리직 수강 페이지에서 수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막상 수강을 여러분들이 에듀피트에서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관련해서 이제 나의 강의실을 들어가죠. 나의 강의실을 딱 들어가면은 수강한 내역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모바일이나 PC나. 동영상 강의실을 누르면 어떻게 나옵니까? 패키지 관련해서 국어 우정직 어쩌고저쩌고가 뜨죠. 자,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 플레이어를 처음에 선택하라고 하고, 이 플레이어 선택은 뭐 본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여러 가지 눌러 보신 다음에 난 이걸로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계리직 보너스라고 있어요. 계리직 보너스 보이십니까? 기초영어랑 기초 한자 있죠? 요거는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험장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시간이 정말 남았어. 다른 공부 다 했고 목표 점수 다 채웠어. 그때 보세요. 지금 미리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한국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영호 생기초 한국사가 있죠?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하지만 우리 단기 속성 최영호 퍼니 한국사라고 있다 그랬죠? 한국사를 단기 속성으로 65점에서 70점 만들어주는 강의, 요거를 제일 처음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점수가 65점 이상 나오는 거랑 문제 풀어봤더니 라고 느끼셨을 때 용기를 가지고 본 강의를 들어가야 되죠. 이건 5과목을 채우는 원패스 한국사라고 하는 강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기배 마스터 한국사 사료 특강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아직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언제 보냐면은 약간 문풀 끝나고 보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미리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나중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추록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구급 공무원과 다르게 이 계리직은 그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내요. 한국사에. 다른 구급 공무원, 일반행정, 뭐 교육행정, 다른 공무원들은 전혀 안 내는데 계리직만 이거를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커리큘럼을 고를 때도 이 계리직 한국사 추록 별도로 마련된 내용이 한두 문제 나오니까 이게 있냐 없냐가 전문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생기초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 빨리 보는 사람은 뭐 10강이니까 하루에 다 보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최영호 퍼니 한국사 무조건 본다. 무조건 본다. 자, 두 번째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간다. 원패스 한국사. 그리고 나서 한국사 추록 계리직 들어간다. 요것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김기배 마스터 한국사 사료 특강은 약간 한국사가 계리직이 좀 어렵게 문제를 낼 때 사료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보는 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돌린다. 시간이 남으면 본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일반도 한번 봅시다. 자, 컴퓨터 일반에서는 초급 특강에서 완전 생기초가 있다. 이건 정말로 쉬운 거. 그죠? 이것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터 컴퓨터. 컴퓨터를 마스터하는데 기초래 중간 과정이죠. 그죠?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마스터 컴퓨터 일반 기초 특강도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상 및 컴퓨터 일반 계리직을 보셔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 자,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21년도에. 자, 김현철 기초 우편 및 금융상식 꼭 보시고, 요건 한 2번 봐. 2번, 3번 봐. 강의도 얼마 없으니까. 됐죠? 그리고 원패스 우편 및 금융상식은 미리 학습하지 마시고 내년 1월에 확정 공고 뜨고 나서 우본에서 정보 공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1, 2주 이내에 강의 촬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 전까지는 우편 및 금융상식은 요 내용은 미리 공부하셔라. 자, 됐죠? 그리고 나서 문풀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보다 문제풀이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전체 100점 만점 중에 빵점부터 70점은 문제가 조금 평이하거나 쉽게 내고 30점은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내요. 계리지기. 자, 그래서 70점까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이상 점수 만드는 게 어려운 건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는 실제 기출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상향 조정해놨어. 쉬운 문제는 뭐 안 풀어도 풀 테니까 이론만 봐도,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문풀 강좌를 먼저 들으면 의지가 떨어져. 확 공부하기 싫어져. 왜냐면 안 풀리니까 잘. 답답하니까. 자, 그래서 문풀을 들어가기 전에 ETC라고 하는 코너 들어가면 기출 해설이 있습니다. 기출 해설 보기 전에 기출 문제를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 내가 좀 헷갈렸구나 라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각 과목별로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풀을 들어가시고, 문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특강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특강 중에 계리직 보너스는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문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기배 사료특강, 한국사 사료특강 설명드렸죠? 그거 들어가는 게 타이밍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문풀 보고 어려운 문제 연습한 다음에 시험장 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은 직장인인데 내년 한 2월 됐더니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지금 85, 6점이 왔다 갔다 나오는데 어떨 땐 80, 어떨 땐 88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불안한데 직장 제가 때려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용기가 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더 많아졌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시 공부하면서 그때 계리직 보너스에 해당하는 한자랑 기초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막상 1차 필기가 끝나고 40명을 채용했을 때 뭐 동점자까지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45명, 46명 합격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필기는 다 합격시켜 동점자까지. 자, 그리고 면접에서 최종 40명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필기, 특히 이제 지금은 뭡니까? 관련해서 필기 합격 시 환급 프로모션을 하잖아.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었어요. 기존에는 이런 거 안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에듀피디가 계리직 1회부터 강의한 그 전문성 있는 곳인데 거기는 합격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데 솔직히 온라인 교육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합격이 돼도 안 알려줘. 본인이 합격했다고. 숙이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면접 강의라고 있습니다. 필기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필기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접 강의도 무료로 주고 관련해서 필기 합격했다고 수강비 낸 거를 환급해 주죠. 그게 200명이 됐든 300명 뽑았을 때 300명이 다 합격을 하든 그 300명 전부 다 환불해 줄 테니까 환급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합격했다라는 거를 에듀피디에 증명하셔라. 관련해서 뭐 합격증 같은 거 이제 사진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수기 좀 써주고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에서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에듀피디 입장에서는 300명 중에 뭐 몇 명이 에듀피디 본원 배출로 합격했습니다. 사진도 좀 게시하고 할 수 있게끔 후배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환급 이벤트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었다면은 에듀피디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은 걱정은 놓으시고 합격은 에듀피디와 꽉 잡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에듀피디 지금 다시 뜨겁게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